를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한 문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가끔 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한 문제죠. 내용은 뭐 이렇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중점적으로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얘는 뭐 기출 문제를 최근 10년 것만 풀어봐도 되는데 얘는 10년치 해봤자 문제 수가 15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년에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오니까. 두 문제 나올 때도 가끔 있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정리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특징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뒤에 가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여기 이제 요즘의 문제 추세가 이제 종합 문제 형식으로 실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성립 확정 시기 같은 경우도 이제 총론에서 배우는 건데, 실제 그 세목별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등록세는 뭐 할 때예요? 등기 등록할 때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냐면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요. 언제 확정돼요? 신고 납부조세니까 내가 가서 뭐 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지방세 중에 무슨 세이다? 도세 및 구세다 그러죠? 도세 및 구세.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이다. OX?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이다. OX? X라겠죠? 그냥 만약에 그걸 잘 모르면 그냥 도세 및 구세라고 외웠으면 여기 아닌 건 아니겠죠. 그럼 여기 특별시 광역시세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세는 아니겠죠. 그죠? 이 구는 무슨 구라겠어요? 자치구라니까요. 어디 밑에 있는 구?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구세로 들어가고 광역시도 구세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풀었었죠.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골라라. 총론에서 얘가 정답으로 나왔었다고.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죠. 등록세는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뒤도 나오겠지만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왜냐면 얘가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받기 때문에 최소한 돈을 받고 기본요금 받고 등기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형식주의란 말은 우리 세법은 전부 다 실질과세거든요. 사실주의. 얘만 형식주의예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무조건 실질 안 따지고 형식을 갖춘 사람한테 무조건 부과하겠다. 그래서 얘는 이걸 누가 실제 주인은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됐고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니 저요. 그럼 네가 내 이겁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춘 사람한테 부과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5번도 굉장히 잘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나 등록 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죠? 얘는 등기를 해준 대가로 받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공부상에 써줬잖아요. 그 이름 올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뭐다? 나중에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저 기억하시고요. 얘는 뭐 엄청 중요합니다. 등록세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신고를 안 했어도 뭘 하면? 납부를 하면 뭐 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원래는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가 붙죠. 신고불성 실가산세. 근데 얘는 신고를 안 해서 돈을 내시면 신고한 걸로 봐서 신고불성 실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는 얘만 있는 주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등록세에서. 다른 데는 없어요. 오로지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특징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교재도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신경 쓸 것 같고요. 자, 이건 어차피 공부되면 읽으면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거기 2페이지, 아니, 그 160페이지 등록면허세 정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에 등록세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잘 읽어볼게요. 거기 2번. 160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이란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등록세는 등기 등록 받는 애들은 다 대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왜?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 등록하는 것은 취득세를 내겠죠.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취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등록세를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29회 때 나왔었죠. 왜? 특이하잖아요. 취득세 대상인데 뭘 낸다? 등록세를 내야 된다. 취득세 대상 중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 네 개 집어넣고 하나 집어넣고 다음 중 등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요 네 개하고 나머지 하나여서 걔를 정답으로 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의 취득이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요 취득세 대상이죠. 광어를 양식으로 해서 그죠? 근데 얘는 뭔 얘기냐면 그 취득세를 그러니까 광어권, 어권을 출원 원시 취득이죠. 걔는 취득세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를 면제해줬으니까 뭐예요? 그냥 세금 안 내고 나 등록해줘 이런 얘기죠. 근데 그냥은 안 주겠다는 거. 비용은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한다? 취득세 내지 마 2% 하지만 등기할 때 비용은 등기 비용 받겠어. 그래서 등록세 넘겨가지고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차량 등 외국인 소유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라고 돼 있죠. 이것도 처음에 외국인 소유를 연부로 취득해서 들여올 때 수입해 올 때 취득세 냈죠. 근데 등기는 안 했잖아요. 왜? 그때 당 취득한 게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등기할 때는 뭐만 내면 돼요? 등록만 하면 돼요. 왜? 취득세 냈으니까 요것만 등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척기간에 경과할 때 우리 제척기간이 우리 배웠죠. 사기 등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그죠? 제척기간이 경과가 되면 취득세 부과를 못 해요. 납세 의무가 뭐 됐어? 소멸됐잖아. 그렇지만 그럼 뭐라 그래? 야, 나 제척기간 지났으니까 그냥 등기해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냥은 못 해줘. 등기 비용 받아야 돼. 그래서 어디로 넘긴 거야? 등록세로 넘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면세점. 아까 말했죠? 면세점은 취득하기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세 부과 못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 그냥 등록해줘. 자동차 같은 거 30만 원짜리 사면 면세점이 적용되죠. 그럼 그냥 등기를 안 해줘. 뭐예요? 등록세는 내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득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대상으로 넘어간 게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29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 네 가지가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그런 얘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예제 문제도 그게 나온 거예요. 29회 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었죠. 계약상 잔금 지급을 2020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뭐다? 당연히 얘는 취득세 대상이죠. 그래서 위에 네 개를 써놓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렵죠? 자, 뭐 특징은 이렇게 볼 거 없고요. 자, 그러면 뒤에 납세 의무자로 가보겠습니다. 등록세는요 형식주의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조건 형식을 갖춘 누가? 명의자가 무조건 세요. 명의자.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따지고 무조건 명의자한테 과세한다.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전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전세에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 등이 하죠. 그럼 그 명의가 세입자 명의로 합니까? 집주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이 하나요? 세입자죠. 내가 전세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명의로 해야죠. 그럼 명의자가 누구예요? 세입자. 걔가 명의자고 걔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 그러고 거꾸로 말소 등기할 때는 설정자 그럽니다.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이런 식으로 가고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거꾸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낸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막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그러면 누구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나요? 채권자 은행 명의입니까? 채무자인 여러분 명의입니까? 채권자지.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으면 집에 뭐라고 했어? 국민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럼 걔가 저당권자고 여러분이 설정자니까 저당권자의 명의자 누가? 은행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의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등기도 한자 명의자인데 설정 등기는 권자고 말소 등기는 설정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상권자, 설정 등기 지상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아까 등기 등록 후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명의자가 낸다 이런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는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틀릴 건 필요가 없어요. 자 시험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있죠. 등록에서 과표 세율. 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내용이
이 과표 종류가 되게 많죠? 세율도 있고 이거 두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걸 딱 봐도 외우기 싫죠. 그러니까 이건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해볼 만하지 이걸 줄줄줄줄 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못 외워요. 자, 얘는 등록세는요. 등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종류별로 과세 표준이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등기는 어떤 금액을 하고 어떤 등기는 어떤 금액 이런 걸 써놓은 거잖아요. 자, 설명을 잘 들으시면 얘 어떻게 한다겠어요? 얘가 이 등기를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하겠죠. 이 등기를 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누구랑 무엇과 관련돼 있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를 하는지를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얘가 그냥 생각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전부 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죠. 뭐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관련 등기는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야? 그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그 등기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가액을 뭘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여러분 지상권이 뭐라고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설정하는 거죠. 왜 하는 거예요? 그 토지 내게 아닌데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하죠. 그럼 얘도 뭐랑 관련된 거야? 그 설정 등기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거니까 얘도 그 설정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엇을 보호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전세 금액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뭐가 된다? 전세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차권은 월세를 보호하는 거예요. 월세. 그래서 얘는 월 임대차 금액 그럽니다. 자, 지역권은 뭐라겠어요? 지역권 이런 거랬죠? 타인의 토지에다가, 그죠? 여러분 갑당, 을당, 여기 맹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면 논문 땅이라 건축 행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다 토지 사용 승인을 받거나 이걸 사버리면 되는데 여기다 뭘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겠죠? 이 지역권이 뭐예요?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다 설정하는 거죠. 이 땅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지역권을 설정을 하고 승낙을 해주는 땅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승역지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한다?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땅이다. 그래서 요역지 그런다 했죠. 그러면 설정은 여기다 있어요. 근데 얘는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내 땅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과표는 뭐다? 내 땅 가격인 뭘로 간다? 요역지 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저당권 가압류 경매 신청은 전부 다 여러분 저당권 설정을 왜 하는 거예요? 뭘 보호받으려고? 그죠? 걔한테 돈 받을 거 채권 금액을 보호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순위 보존을 목표로 하죠. 순위 보존. 뭐에 대한? 그 부동산에 관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얘도 부동산 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등기는 뭐가 있냐면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담보가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얘는 두 개입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에 뭘로 간다?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은 건수로 갑니다. 한 건당 해서 건수를 과표를 한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최근에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여기 얘하고 얘 같이 물어보는 지문이. 그럼 요거 기억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었죠. 여기 이제 제가 이것만 써놨지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다?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채권 금액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몇 번 하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죠? 얘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고 지상권도 뭐다?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으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전세권은요. 뭘 보호한다고요?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세. 그러니까 월 임대차 금액 그랬고 지역권은 내 땅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 그랬고 얘는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채권 금액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가등기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인데 얘가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말소 등기는 건수를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어쨌든 얘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한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가등기하고 지상권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요 말이 들어가는 이 세 개밖에 없죠.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등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거 전체, 그다음 뭐 지상권 그리고 뭐요? 가등기만 부동산 가액과 관련된 거죠. 옛날 시험에 오래전에 다음 중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를 하는 등기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말 안 듣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아우 저놈의 새끼 저거 누구 닮아서 저 소가지가 싸가지가 성질물이 더럽다고 할 때 소가지 싸가지 하죠. 그래서 소가지 싸가지에서 소가지 싸가지 없는 애들은 부동산 가액으로 가요. 그래서 소가지 싸가지에서 부동산 가액,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이 세 개가 뭐다?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문제는 얘랑 얘를 같이 물어봐요. 이걸 극적으로 외웠는데 세율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세율이. 우리 다 극적으로 외우죠? 힘들게. 외우는 거 진짜 힘들어요. 막, 이제 파듯이 외웠네. 그리고 누가, 야! 그러면, 깜짝이야.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갑자기 극적으로 하나 생각 안 나. 야, 너 때문에 머리 다 엉켜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게 문제예요. 뭘 여기씩 하겠는데, 이렇게 희한한 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다 빠져나가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율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얘네들 있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눠지잖아요, 세 개로. 그죠? 얘는요, 요 네 개 있죠? 요 네 개는 취득세, 표준세를 암기하시면, 그걸 외워야 된다 했죠? 그거 외우면 간단해요. 자, 취득세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시취득이잖아요. 그 원시취득 세율이 1000분의 28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유상승계는 4%죠. 농지는 3%인데 두 개 중복되면 하나만, 높은 세를 하나만 쓰면 돼요. 자,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1000분의 28, 농지 1000분의 23이니까 어떤 거? 1000분의 28. 그 다음에 증여는 1000분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얘가 진짜 뭐예요? 옛날에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록세만 남으려면 얘 빼면 되죠. 2% 빼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얼마야? 보존등기 0.8%. 그죠? 유상은 1000분의 20. 상속 1000분의 8. 증여? 네, 이것이에요. 그리고 얘는 소유권과 관련된 거죠. 얘는 소유권과 관련 없는 애들이잖아. 얘는 다 0.2%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못 외운다 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외우지 말고 그 등기 보면 얘가 소유권과 관련돼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전세권은 소유권 취득과 관련 없잖아요. 0.2%.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다 뭐야? 소유권 취득과 관련 없는 전부 다 몇 프로야? 0.2%예요. 그리고 건당 6,000원. 말소인 한 건당 6,000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를만 우리가 외우면 이것만 기억하면 여기만 해결돼 버리면 나머지는 해결될 게 없어요. 다 소유권 관련 없는 애들 이것도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나중에 얘 소유권 다 관련 없네. 그럼 얘들은 뭐야? 0.2%는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건당 6,000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했으면 뭐 최근에 나온 문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압류가 나왔는데 충분히 풀 수 있죠. 세율도 같이 물어보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제 이것도 나왔어요. 임차권인데 월 임대차 금액이잖아요. 틀린 걸 고르시오. 임차 보증금의 1000분의 2. 땡 틀렸죠? 걔가 정답이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조금 몇 번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가능하면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기 훨씬 편합니다. 자, 일단 얘가 전체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겠죠? 추가적인 내용. 이제 뭐가 있냐? 이건 중과세인데 교재를 먼저 볼게요. 164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그랬죠.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 그랬죠. 아까 소가지. 자, 근데 얘는 이거예요. 얘가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잖아요. 그럼 얘도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에.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국수 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는 그러니까 등록세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랑 똑같이 풀면 돼?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그대로 풀면 문제 틀릴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뭐 사실상 취득하게 그래 국수 공판장 쭉 있고 오른쪽에 또 뭐 예외 뭐 원칙 신고가액 그다음에 뭐 시가 표준 나와 있죠. 그럼 그대로 풀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번 보면 채권 금액에 따른 과세 표준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채권 금액은 원칙 채권 금액이 가죠. 근데 이번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여러분 왜 그 근저당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등기 당시에 채권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등기가 어떤 거예요? 근저당이죠. 그럼 걔는 근저당 할 때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확정이. 그러니까 걔는 채권 금액을 갈 수가 없지. 그럼 걔는 뭘로 가요? 채권 최고액으로 가죠. 이해가시죠? 자, 거기 2번에 채권 금액에 따른 과표에서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그죠?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채권 금액 있으면 그걸로 가는데 없으면 뭘로 갈 수 있다? 채권 최고액. 그래서 그 표현을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예외 규정인데 이게 은근 시험이 잘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걔니까 그거 하나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우리 교재는 이게 따로 정리를 안 했는데 위에 그 165페이지 맨 위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어디 보시냐면 넓혀보기 있죠. 넓혀보기 있죠? 1번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할 경우에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 법인 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뭐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뭐를 해? 등기를 해. 근데 등기 당시에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자산 재평가나 뭐가 됐다고요? 감가상각이 됐어요. 그 자산을 다시 평가하거나 감가상각이 되면 원래 샀을 때 금액하고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뭐가 됐다는 거야? 말 그대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 자, 그럼 이때 시험 이렇게 나와요.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 재평가 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X예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등록세는 언제 당시, 언제적 금액을 말해? 등기 등록 당시예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그러면 등록세는 무조건 등기 당시 금액이 과표니까 뭔지 모르지만 지문에 뭐라고 나서요? 등기 당시에 이런 사유로 가액이 변경이 됐대잖아. 결론은 등기 당시 금액이 뭐야? 이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뭘로 가야 돼?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인 변경된 가액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해? 지금처럼 자산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땡, 틀린 거죠. 근데 이 변경된 가액은 당연히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입증이 돼야 되겠죠. 뭘 통해서?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예요.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할 경우에 그 금액은 뭐다?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데 이 금액은 뭐다? 이게 변경된 걸 말로만 하면 되고 법인 장부나 결산서로 변경된 입증이 되면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결론은 이게 중요합니다. 변경된 가액. 그죠? 이거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밑에 뭐 3번의 건수 아까 했죠? 말소등기 등은 건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뒷장 넘어가면 기타의 전세권, 전세금액,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예제 문제 보시면 틀린 거 그랬잖아요. 맨 밑에 5번에 뭐라고 답만 볼게요. 5번에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X죠. 그렇잖아요. 그 166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난이도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른쪽 세율은 그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지금 저 표에 표 있는 게 지금 칠판에 써놓은 거죠? 자, 걔네들이 그대로 갖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오른쪽 167페이지 맨 위에 참고 있죠? 오른쪽 맨 위에 참고. 거기 탄력 세율 그랬죠? 자, 우리 지방세는 세율이 다 뭐가 가능하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도 지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 세율을 표준세율이 얼마?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뒤에 넘어가서 그 중과세가 나오죠? 중과세. 자, 중과세는 이 하나 있어요. 하나. 이렇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정분사무 설치했다는 법인 등기는 어떻게 한다? 표준세를 몇 배? 3배 중과세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법인 등기는 몇 배? 3배 중과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했대.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뭐 지점부터 쭉 나오겠죠? 하나만 예를 들면 설립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법인 설립하면 뭐가 있어야 돼? 사무실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럼 뭘 사야 돼? 부동산을 취득해야죠. 그죠? 그럼 얘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뭘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했으니까 법인 뭐요? 설립, 등기하면서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줘. 이죠? 이게 원래 개정되기 전 내용이에요. 2011년도 이전에. 2010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배 중과세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취득세하고 통폐합이 됐죠. 그죠? 근데 뭐만 통폐합된 거야? 여기. 부동산에 가는 것만 취득세하고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지난주에.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등록세가 얘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뭐는 남아있어? 법인 등기는 뭐랑 관계가 없어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 거예요. 대도시 법인 설립 시점 분사무 설치에 따른 법인 등기를 할 때는 뭐 한다? 여기 대도시가 뭐라겠어요?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 여기 들어오면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등록세 몇 배? 3배 중과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험에 100분의 200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오로지 중과 하나밖에 없어요. 몇 배 중과세? 3배 중과세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죠. 중과세를 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시험은 얘를 같이 묶어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수도권에 대도시 법인을 설립하는데 병원이 들어왔더니 중과세 하고요. 은행을 본점을 설치했더니 중과세 해버리면 얘들이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불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꼭 실생활에 필요한 업종들은 중과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은행, 의료업, 그다음에 할부 금융업 등 이런 업종들은 뭐다? 중과세 제외 업종에 속해서 얘네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애들이 얘들이에요. 얘네는 중과세를 안 해요. 근데 2번 보시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중과세가 안 된 거죠. 등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행업을 한다고 해서 법인 설립에서 중과세가 안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뭐 했다고요?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어. 그럼 중과세 한다는 얘기지. 안 그러면 얘가 중과 제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당연히 뭐다? 이걸로 해놓고 중과 대상 이걸 추가했어. 그럼 당연히 그 추가되는 부분은 뭘 하겠다? 중과해.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심할 건 얘들이 대표적으로 합니다. 이 할부금융업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은행업, 의료업 얘네들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중과세는 기본은 3배 중과세인데 업종, 예외 업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거기 168페이지 그냥
대도시의 법인 등기 중과세 그래가지고 자세한 얘기 필요 없고요. 세배 중과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법인기 세율 같은 게 필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배 중과세 100분의 300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100분의 300 위에 있죠? 그 2번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그래서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169페이지 중과세 대상에서 뭐 제외되는 그랬죠? 제외되는 업종 그랬죠. 그러니까 대도시 중과세 업종 해가지고 쭉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막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못 외워요.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이 도시형 업종이라는 게 있고 비도시형 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법에. 그러니까 도시형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도시에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 모조리 중과되면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니네들은 중과세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주자가 얘네들이란 얘기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한 얘기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에서 그 가액이 달라지면 뭘로 간다고요?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책 등기 당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근저당권 설정 같은 게 뭘로 간다? 채권 최고액.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보시고. 그다음에 얘는 100분의 50범위에서 당연히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우리 교재도 그거 있습니다. 표에 앞쪽에 표에 있어요. 그죠? 이건 아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랬죠. 아까 우리 말수동기가 건당 6,000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야, 그 줄 두 줄 긋는데 6,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좀 깎아줘. 그러면 알았어. 3,000원. 자, 그럼 3,000원 갖고 가면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근데 6,000원 또 내래. 야, 6,000원에 3,000원 깎았잖아. 왜 6,000원 내래? 나는 깎아줬다. 근데 뭐래? 법에 이런 게 있네. 뭐라고 돼서?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너는 어차피 그래서 얼마 내야 돼? 6,000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원래 3,000원이었어요. 근데 얘를 6,000원으로 바꿨어요. 개정을 했어. 근데 지목 변경 건당 3,000원 해놓으면 뭐야? 결국 얼마 내야 돼? 6,000원. 그러니까 바꾼 거야. 똑같이 둘 다 3,000원에서 얼마나 바꿨어요? 6,000원으로 개정한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왜? 어차피 이 돈 내야 되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게 6,000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31회 때. 자, 보세요. 어떻게 나왔나. 그렇죠?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이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OX죠. 그렇죠?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증명 여부 관계없이 증명하면 변경된 가액 그래야지 변경 전 잘 나오잖아요. 31회 때. 그 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세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5, 6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뭐 우리가 편하게 해준 거죠. 60은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50이죠. 50. 그다음에 얘도 말도 안 되죠.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의 100분의 110을 과표한다. 그냥 등기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이지 취득 당시 말도 안 돼. 그거에 또 100분의 110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틀렸죠? 이게 이제 기초로 나왔던 거예요. 31회 때 다. 별거 없죠. 이 문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171페이지. 171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예제 문제가 기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31회 때, 요 당시 아까 그거 있죠? 그 문제 정답이, 그거 보세요. 그 문제가 아니죠? 2번 보세요. 32회 때 다 보세요. 다음 중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그랬죠. 근데 문제는 세율을 물어보는데 모두 같이 나와요? 과세 표준도 같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뭐다?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소유권 보존이니까 뭐야? 원시니까 1000분의 8. 가처분은 가압류 가처분이니까 뭐야? 채권 채무죠. 그 뭐라고 해야 돼? 채권 금액에 얘는 소유권 관련 없으니까 얼마? 1000분의 2 그랬죠. 이 문제 웃기죠. 지문에는 표준세율로 틀린 건 이래놓고 문제는 과세 표준을 냈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율을 바꿔야지. 세율은 놔두고 앞에 과세 표준을 바꿔놓고 그게 정답으로 냈어.
웃긴 거죠, 이것도. 지역권은 뭐야? 내 땅 가격인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니까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상속이니까 소유권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상속이 1000분의 28이니까 빼면 0.8% 1000분의 8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이때 당시 지금 같으면 2번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172페이지 납세지가 나옵니다. 자, 얘 거기 막 잔뜩 있죠? 다 필요 없고 부동산 기분이죠. 자, 부동산 항상 어디다 낸다? 부동산 소재지. 그죠? 소재지. 얘는 도세미 구세니까 여기다 물건의 소재지다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취득세 할 때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충청남도, 경기도 걸쳐 있어 이걸 어떻게 했어요? 10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네요? 취득세 내죠. 자, 얘 취득세는 어떻게 낸다 했죠? 걸쳐 있을 때 어떻게 낸다? 안분한다겠죠? 뭘 가지고 안분한다 했어요? 그죠?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으로 간다. 그런 게 뭐라고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뭐예요? 문제가. 이걸 이렇게 사셔가지고 얘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돼? 저당권 설정 등록세를 내야 돼요. 이때 등록세를 어디다 내느냐 이 얘기네. 자, 등록세는 나눠내지 않습니다. 한 군데다 다 냅니다. 얘가 과세 표준이 뭐예요? 채권 금액이고 세율은 얼마예요? 0.2%예요. 금액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걸 뭐 나누면 다 굶어주고 그냥 한쪽만 몰빵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양쪽에 한 군데 내는데 잘 보세요.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등기하는 데 어디예요? 등기소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등기소. 등기소가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경기도에도 등기소가 있고 충청남도 쪽에도 등기소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경기도 쪽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는 어디다 내야 될까요? 원래 등기할 때 등록세는 어디다 내요? 등기소다 낸다 그러면 안 돼요. 등기소에다가 등록세 내는 게 아니에요. 등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럼 어디다 내야 돼? 지방자치단체에다 내야지. 등기소에다가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세금 어디다 내야 돼? 경기도에다 내야 되고. 여기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 등기하면 어디다 내? 충청남도에다 내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 뭐다? 어디다 등기하느냐? 그 등록관청 소재지다 세금을 내시면 돼요. 왜? 원래 여기다 먼저 세금을 내고 여기 가서 등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내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등기할 때는 얘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서 그럼 뭐래요? 야, 어디서 세금 가져갈 건지. 그래? 그럼 뭐야?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얘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왜? 등기소는 어디 관할이에요? 법원. 법원 관할이잖아. 지자체가 관할이 아니라. 그죠? 그럼 얘 양쪽 다 관리하는 상급 법원에서 지정합니다. 야, 경기도 쪽 여기서 등기해. 그럼 여기다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어디다 내? 경기도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등록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해가시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요. 10억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은행 가서 뭐라겠어? 큰 소리 땅 치면서 야, 나 10억 신용으로 빌려줘. 그럼 쳐다도 안 보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죠? 신용으로 10원도 안 해준다 그러죠? 자, 그래서 뭘 해야? 담보로 해야 된다 했죠? 담보 넣었어요? 어디 거? 자, 서울시, 아니 경기도로 할게요. 도세니까.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넣었더니 택도 없다 그런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 그럼 충청남도 서산에 마늘밭, 그냥 마늘밭 아니라겠죠? 6종 마늘밭을 넣었더니 담당자 고개가 2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뭔 뜻이에요? 2%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원도에 옥수수밭, 무슨 옥수수밭? 찰 옥수수밭을 넣었더니 해주겠대. 자기는 옥수수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멘트를 날리면서 해주겠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0억을 빌리면서 3개를 담보로 넣었죠. 그러면 이 각각에다 다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럼 원래는 등록세를 어디다 내야 돼요? 물건 소재지니까 얘는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다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3개는 다 무엇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 10억이라는 걸 공동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각각으로 안 보고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셋 중에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경기도 걸 제일 먼저 하면 셋 다 어디다? 경기도다 내란 뜻입니다. 지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뭐라고요? 같은 채권 담보로 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할 때는 얘가 같은 채권 담보니까 뭘로 본다고요?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만다 납세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우리 교재는 거기 172페이지 맨 아래 16번에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173페이지 17번 이 두 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대. 그럼 어디다 낸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문제 가시죠? 만약에 불분명하다 그럼 어디다 낸다고요? 등록관청 어디가 등록을 하겠죠. 그럼 등록관청 소재지다 세금을 내라. 거기 18번까지 그러니까 16, 17, 18번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얘들은 최근에도 이 납세지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게 잘 나와요. 의외로. 그죠? 그리고 그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납세지는 거기만 보시면 3개. 자, 포커스는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31회 때 기출문제 정답이에요. 재작년 시험 문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다. 그렇죠? 근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디라고요? 그렇죠. 등록관청 소재지 해서 얘가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정답이었어요. 아까 막 그 있었잖아요. 100분의 110을 한다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걔랑 묶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납세지 은근 잘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이제 거기 신고납부로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자, 등록세도 신고납부입니다. 그죠? 그럼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낸다? 하고 나서 낸다? 하기 전에 세금을 무조건 선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된다?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추가 신고납부 이런 게 있는데 요건 볼 게 없는 게요. 요게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취득세 뭐 있어요? 얘가 취득후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겠죠? 그럼 뭐야?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 빼고 나머지 빼고 60일 안에 신고납부 어쩌고 있었죠? 걔하고 토시한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결론은 여기서 안 물어봐요. 이거를. 걔는 어디서 물어봐요? 취득세에서 물어봐요. 작년에도 취득세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얘는 신경 쓸 거 없고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요거 가산세 적용 배제 아까 했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신고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뭐 했어요? 납부를 한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디만 있다고요? 등록세만 있습니다. 이거 시험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뭐 여기서 뭐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뭐 신고한 걸로 부르는데 가산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이런 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극단적으로 등록세 공부하기 싫으면 아무리 그래도 예의상 3개는 알고 가야 되는데 그때 뭐였냐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등기 등록한 이후에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없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어 납부하면 뭐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러 온다. 이거라도 알고 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 의외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교재는 그냥 거기 173페이지 2번에 1번 원칙 신고납부에서 뭐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뒷장에 비과세 면제 이거 취득세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안 물어봐요. 여기서는. 그죠? 왜? 여기 문제 하나 나오는데 굳이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없지. 취득세에서 물어보면 되니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자, 그럼 어디가 중요하다? 174페이지 4번. 위 1부터 3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뭘 하셨으면 납부를 하셨으면 뭐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이 경우 뭐한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거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등록세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죠?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내가 등기하려면 등기하고 싶으면 내란 얘기잖아. 그죠? 근데 얘가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를 신고불성 시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웃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얘는 날짜가 없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야? 60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고를 하면 돼. 얘는 언제까지 하면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그 얘도 그 날짜 있죠. 뭐 추가 징수 있죠. 이거 얘네들 날짜 있잖아. 며칠 안에 중과세에 대한 지위가 추징 대상이 며칠 안에 60일 있죠. 그럼 얘도 60일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뭐 거기까지 가시는 거고 어쨌든 이렇다. 자, 그다음에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 누구랑 똑같아?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거 지금 보세요. 31일 뒤에 또 나왔잖아. 그전에 엄청 나왔던 거예요. 그죠?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OX? 네? X죠, X. 복잡하지 않죠? 너무 쉬운 얘기라 그런 거죠? 이렇다니까 문제가. 이런 거 안 틀리면 된다니까요,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거 없다니까, 여러분. 편하게 가면 돼요. 그럼 다 붙어. 충분히 붙는다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엊그제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분 한 얘기 뭐냐면 일단은 불안하대.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다른 언니들은 점수 잘 나오고 자기는 일단 안 나오고. 근데 그분이 야간반이세요. 그래서 11월에 강의를 드셨어. 점수 안 나오죠, 당연히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다는 거 한다는 얘기가 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리고 너 주간으로 옮겨. 지금 붙을 거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점수가 어쨌든 하면서 결국 뭐야. 그리고 오전이니까 선생님도 선택할 수 있고 좋아. 이게 제가 종로 이제 그 박물관에 선생님 2명.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너 선생님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언니가 재수생이세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수업을 잘하고 시험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땡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수업 시간에 3시간 그 수업 끝나고 1시간 동안 제가 복습을 시켜줘요. 그럼 좋을 것 같죠?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게 여러분 도움 안 돼요. 왜? 들을 때는 좋아요. 제가 복습을 해주잖아. 그럼 오늘 배운 거 한번 막 쫙 다시 한번 막 잘 정리해줘. 그럼 막 들을 때는 앞에 한 거니까 막 정리되는 것 같죠?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와요. 왜? 내가 듣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거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듣는데 치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영상만 계속 들어요? 그럼 동영상을 들어야 돼. 처음에는 언제 동영상을 듣는 거야? 내가 혼자 책을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럼 동영상을 들어야지. 근데 이제 동영상을 들어보고 책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책을 봐야지. 근데 동영상을 여전히 들어. 그 사람은 나중에 떨어져요. 왜? 듣기 평가하나 우리가? 다음 중 잘 들으시고 정답을 말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객관식 오지선다형인데 여러분 들어. 근데 이 귀에 익숙하면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잖아. 난 수업 들으면 미치겠어. 수업을 들으면 다 알아듣는데 처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왜 그래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귀로만 들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저는 뭐 원래 스타일이 원래 뭐 수업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길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요즘에 스타일이 그래요. 막 세법도 4시간씩 해요, 강의를. 그리고 9주 강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강의 수가 민법 개론하고 비슷해요. 세법 강의 수가. 진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선생님 봐봐요. 좀 이름 있던 선생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양이 너무 많잖아. 16문제짜리를 막 40강씩 어떻게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복습을 되게 많이 해줘요. 모토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다 해줄 테니까 수업만 들으면 12개는 맞았다. 이런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것도 맞다고 보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맞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봐야 돼. 소용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지. 들으면 소용없다니까? 동영상 외워. 하도 들으면 야, 좀 있으면 저 선생님이 세법선생님 오른쪽으로 가.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간다니까? 제 손목이 손 놓는다. 제가 손 누워. 왜? 외웠어, 동영상을. 그 정도로 잘 알아.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와요. 장담하지만. 다른 거야, 그게. 그래서 동영상은 언제 보는 거야? 모를 때.
그리고 나중에는 언제 봐야 돼? 책을 보다가 도저히 여기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거기만 찾아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그대로 막 5월달, 6월달, 7월달에도 앉아서 동영상 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실력이. 그래도 안 되니까 뭐야? 손수 안 하니까 이제 봐. 아, 이 선생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결국은 이제 아, 이 선생 아닌 것 같아. 아, 진작에 저번에 갈아탔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핑계대거리 찾는 거지.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면 땡이야. 꼭 명심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진짜로. 그죠? 자, 보시고요. 자, 가산세 똑같아요. 우리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왜 수정 안 했어? 수정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네.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도 뭘로 바뀌었어요? 22로. 자, 근데 이제 법제처 들어가면 법조문에는 개정이 안 돼 있어요. 25로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것만 수정이 안 돼. 얘는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시행령은 국회 통과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야? 시행령이에요. 그럼 걔는 뭐만 하면 돼? 국무회에서 통과해서 발표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죠. 어차피 국세가 얘도 22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바뀌게 돼 있는 거야.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얘는 20이고 얘는 25다 그러면 욕먹지 당연히. 그래서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정은 된 거니까 지방세도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 납부지연 가산세를 얼마? 1일 하루에 얼마? 10만 분의 22, 0.022%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는 22로 바뀌었어요. 원래 법조문이 개정돼 있고 얘는 조문은 아직 안 바뀌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라고 이해했어요? 그냥 개정된 걸로 이해해서 얼마? 22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0.022%씩 추가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 이게요, 같은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약간 달라요. 이 의미가. 이게 생각보다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5, 6월 달에 가상금과 같이 설명하면서 한꺼번에 총론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국세 파트는 또 개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숫자가 하나가. 이거 말고 뭐 중과상 이거 적용하지 않는 거 뭐 1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그게 150으로 바뀐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묶어 가지고 5월 달 총론할 때 그 가산세 부분 나오잖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여기 나오죠. 등록세 나오죠. 재산 그다음에 어디 양도세 나오죠. 또 어디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도 나와요. 종부세도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원래 납부방법이 뭐예요? 정부 부가 뭐가 나와?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지서가 나서 기한 내 안 내면 뭘 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돼요. 근데 신고 납부 안 했을 때도 뭐가 나요? 납부지연 가산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같은 용어인데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5월에 다음 달에 할 때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얘는 그냥 뭐만 기억하세요? 둘 다 1일 얼마? 10만 불에 22다.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지금 안 바뀌어 있죠? 175페이지. 거기 있죠? 여기 숫자가 없네? 175페이지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나와 있죠? 근데 숫자가 여기는 없네요. 100분의 20. 자, 175페이지 이번에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데 기억번에 거기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숫자가 없죠? 근데 1일 10만 불에 얼마로 이해하시면 돼요?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뒷장에 니은, 디귿, 리을 있죠? 니은, 디귿, 리을 얘는 지우셔야 돼요. 니은, 디귿, 리을 있죠? 그 세 개는 지우시려고 기억번만 남겨놓고 무슨 얘기 하세요?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뒷장에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 요거는 삭제시키고 이거만 남겨놓으려고. 왜냐면 얘가 원래 세법이 가상금 제도가 원래대로 폐지가 됐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였어 원래. 근데 말씀드렸죠. 지방세 가상금이 폐지가 안 되고 부활했다고. 그 바람에 요 니은 디귿 리을 내용이 의미가 없어진 거지. 그죠? 찍어버리고 기억법만 남겨놓으세요. 그죠? 나중에 이제 재산세 때도 가상금 얘기 나오겠죠.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세는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리고 178페이지가 뭐 있어? 부가세 나오죠? 부가세. 자, 지방교육 등록세니까 부가세 뭐 붙어요?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20% 붙겠죠. 그죠? 거기 써있네. 178페이지. 그죠? 감면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된다. 농특세 20%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마지막 비과세 있죠? 자, 국가 등은 다 비과세잖아. 똑같죠? 근데 얘는요, 비과세 나왔다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은 뭐가 나오냐면 180페이지 기타의 동그라미 3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180페이지 기타의 동그라미 3번. 뭐 있어요?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그랬죠. 그 넓혀보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모상 지목이 뭐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비과세는 거의 10번이면 얘가 나와요. 9번. 이게 취득세에서 뭐 배웠어요? 얘는 등기를 안 하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등록세는 뭐 해주고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할 때마다 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내용상으로 걔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뭐 틀린 거 없어요? 자, 보시고. 자, 근데 거기 180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 하나 있죠? 이거 부가세는 뭐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과세는 지금 말씀드린 여기 묘지 이거만 잘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31에 따랐잖아.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한다. OX? X. 왜? 비과세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 되고. 자, 거기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작년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답 보지 말고 답은 보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거주자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의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을 하는 전세계획을 취했고 전세권 설정 등을 했대. 그러면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이제 이게 사례 문제죠. 그죠?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주자 개인 을이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그죠? 누구 부동산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갑 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뭘 들어갔다고요? 전세를 들어간 거지. 그죠? 근데 전세 기간이 2년이고 그 상관없죠. 전세 보증금이 얼마래? 3억. 이게 얼마에? 3억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자, 이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과세 표준은 6억 원이다. 아니죠? 얘 전세니까 과세 표준이 뭐야? 전세 금액이니까 얼마라고 해야 돼? 3억. 그죠? 표준세율은 전세 보증금의 1000분의 8이다. 전세권 설정되니까 얼마예요? 1000분의 2잖아요. 1000분의 2. 0.2%. 1000분의 8이 아니라 1000분의 2. 소유권과 관련이 없잖아요. 1000분의 2잖아. 그죠? 납부세금 6,000원이다. 3억에 얼마? 0.2%죠. 3억에 0.2%. 얼마야? 60만 원이죠. 60만 원. 산참해죠. 그죠? 3억에 0.2% 한정 계산해요. 이제 하시면 2, 3은 6인데. 그죠? 자,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그죠? 왜? 을이 세입자고 얘 명의로 전세권 설정되게 하니까 을이다. 답이 4번이죠.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이다. 아니죠. 납세지는 어디야? 물건의 소재지지 주소지가 아니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문제는 뭐 답은 되게 별거 없어요. 그냥 누가 내요? 전세권자 을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약간 생소하죠. 그 지문상 그런 식으로 되면 느낌상 약간 어렵다 느낄 수가 있는 거지. 내용 자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웠어. 근데 막상 풀면 기본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다 맞추게 돼 있는 거죠. 풀 때만 어렵게 풀고 답은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재산세 내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